이곳에선 못 만드는 것이 없어서 한때 여기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서울 세운상가 얘기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선 이 세운상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지는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보시죠. 서울형 도시재생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이 세운상가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그 큰 걸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철거와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지우고 새로 쓰는 그런 도시에서 고쳐서 다시 잘 쓰는 이런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업종은 지금 다 착살나게 생겼어요, 이게. 나중에 봐봐요. 근데 이게 재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얘기하고 있는 재생이 달랐던 건데 그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 상가 이런 거만 이렇게 딱 남겨놓고 하는 거를 재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서울 중심 종묘에서 남산까지 있는 7개의 건물, 세운상가입니다. 전면 철거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지 5년, 젊은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가 양측에 마련된 메이커스 큐브는 제조업을 창의적으로 혁신해 4차 산업을 이끌 젊은 혁신가, 이른바 메이커를 위한 공간입니다. 세운상가의 장점을 살린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 동네에 맞춰서 기획했어요. 이 동네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이 동네에서 양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세운상가의 명성을 쌓아온 원조 메이커들에게 서울시는 세운장인이란 호칭으로 자부심을 북돋았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기술을 전담한 이정성 장인도 세운상가에서 익힌 기술로 백남준의 손이 됐습니다. 세계 선진국 많이 돌아다니고 가방사들과 한 30년 돌아다녔는데 세운상가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거기서 한 번 내가 준역 들거나 진 적이 없어요. 그럼 세운상가 레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내가 그만큼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기를 쓰고 배운 거지. 봄을 맞이한 세운상가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집니다. 전통장인과 메이커가 함께 만든 이색적인 제품들이 판매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활기찬 공간. 세운상가 재생은 순조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 제조 과정을 따라가며 제조업 혁신, 산업 재생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품은 뭐든 구할 수 있는 세운상가에서 주문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거 제가 드릴게요. 요거를 똑같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거 맨날 사는 거 요거 또 필요해서 왔어요. 몇 개? 그거 150개. 예. 그런데 다음 거래처는 세운상가를 벗어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되게 낙후한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다 지금 이제 사람 안 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안이 다 공장이고 이 안이 다 상점이고. 연마봉이 또 필요해요. 네. 똑같이 20개 정호업사 갖다 주세요.
이 대표가 꼽는 세운상가 일대의 경쟁력은 신속성과 다양성. 유통업체와 공장이 밀집돼 자재 수급과 가공이 하루 이틀로 단축됐습니다. 창업한 가든파이브에선 보름이 걸리던 일입니다. 하지만 동네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본격화된 재개발로 긴밀한 연결망이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나사 전문이면 저쪽은 또 큰 나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다 해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큰 나사 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한 군데가 좀 비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다가 10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없으면 딴 데로 가게 되죠. 바쁘게 이동하던 이 대표의 발길도 멈췄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진짜. 와, 정말 엉엉 울든지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거의 문화재급인 정말 국가 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정밀도 높고 가장 이제 고가 제품을 여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하던 정밀기계 공장들이 자취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이 자리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달한 부품을 가공하고 하나하나 조립하면 메이커 운동의 대표 주자인 3D 프린터가 뚝딱 완성됩니다. 반세기에 걸쳐 형성된 청계천 산업 생태계가 그 기반이 됐습니다. 부품을 수급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산 전선과 다리를 제외하고 모든 부품을 청계천 일대에서 조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내세우며 2014년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세운상가만 재생하고 주변은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일부가 철거됐습니다. 청계천 없이 메이커시티, 세운상가 재생은 지속 가능할까요? 메이커시티라는 그 말에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커시티지 메이커빌딩이 아니거든요. 여기를 이 동네, 이 전체를 다 이런 것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의미도 있고 그게 업이 유지가 되는 거지. 건물만 남겨놓고 주변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은 저희는 사실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상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분업과 협업으로 연결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기술장인들은 지적합니다. 한번 세미나 할 때 박승현님이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세운상가 재생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운상가 혼자 크는 게 아니다. 세운상가 좌우에 있는 인프라가 우리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세운상가가 이 쓸모 있다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게 하나가 최고인데 거기 한 축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뭘로 여기서 버티겠어요? 소규모 제조업이 청계천 주변에 밀집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첫 도심 재개발 지구였던 이 일대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이동하면서 급격히 쇠퇴했고 197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발에 나선 회사는 없고 건축 허가만 제한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운상가 일대가 40년 전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재개발 구역이 사실은 아이러니가 좀 있는데 재개발 구역 지정된 것이 도심 제조업을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토지주는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건축물의 수선이나 아니면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제조업이 뿌리를 내려도 제조업을 도심 부적격 업종으로 지정하고 업무 시설로 바꾸려는 정책은 지속됐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발굴돼 국가사적이 된 다리들. 이명박 시장은 문화재 보호 규정에 예외를 둬 주변 고층 개발의 길을 터놨습니다.
굉장히 그 국가사적 같은 경우는 100m 이내에는 거의 뭐 30m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층고를 완화를 해줬어요. 건물을 56m 지면 이익이 얼마 안 나오니까 90m까지 층고를 올려주고. 오세훈 시장은 122.3m, 더 높은 초고층 건축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세운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띠를 만드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치솟는 계획을 멈춰 세운 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입니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유교 왕실 사당인 종묘. 세운지구에 초고층 건물이 세워지면 종묘의 경관이 훼손돼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9년에 걸쳐 종묘 앞 세운 4구역의 높이를 10여 차례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높이는 52.6m까지 낮아졌습니다. 문화재위 심의가 세운지구 개발의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기간 심의한 건물은 아직 착공 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운지구의 새 건물이 또렷이 종묘에서 보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약 40년간 지지부진했던 계획이 어떻게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청계천 남쪽 3-5구역은 건물 높이에 대해 문화재위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말 열린 심의에서 약 95m, 26층 주상복합 건축 계획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며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기준이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초 문화재청은 박원순 시장의 계획에 맞춰 종묘의 경관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3구역의 경우 약 72m가 넘는 건축 계획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민원을 제기하고 문화재위원들이 교체된 뒤 청계천 이남 지역은 전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세운지구 심의가 권한을 벗어나 행정상 하자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권한받기라는 8개 구역을 심의한 뒤였습니다. 문화재 경관을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적인 견해하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 경관을 보호한다, 저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건물이 90m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재청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문화재위 의견을 인허가에 반영할지 여부는 서울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3-5구역 90m가 역사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은 뭐냐라는 거죠. 저희는 뭐 그 정도 현재에 제시한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 제시한 높이에 대한 범주라고 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전체가 문화재청 심의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의 규제 완화도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된 업무시설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세운지구 주거 비율을 60%에서 9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고 도심 산업들도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장기적인 서울시 발전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곧장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자문단은 산업재생을 강조하며 주거용도 완화를 재검토하라고 2차례 권고합니다. 1년간의 검토 끝에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높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7년 11월 서울시는 주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주고 3-4-5구역만 주거 비율이 올라갑니다. 문화재위 심의를 건너뛴 바로 그곳입니다.
20층 호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건물들은 27층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1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경슬련은 시행사가 3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중심 도시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기 투자한 자본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은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분양하려니까 주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는 나아가 세운지구 전체의 주거 비율을 높여 주상복합 단지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세운 재생 사업이 주변 지역 개발을 이렇게 촉진하는 형태의 철거하는 방식들을 더욱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입장을 묻자 서울시는 세운지구는 주거 비율을 높이지 않겠다며 기존 발표를 거둬들였습니다. 주거 공급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운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산업 재생의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60%를 넘어서 90%까지 주거로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계획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계획. 세운지구 사업이 방향을 잃었다는 비판에 서울시는 연말까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던 오래된 식당들, 노포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20년 한 거는 맛 한 가지로다가 이제 승부를 건 건데 단지 이걸 재개발이라는 명목 안에 그냥 쫓겨난다는 거는 차라리 그냥 비슷한 사업장을 대체를 마련해 주시든지. 서울시가 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안에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노포 지주들에겐 보상에 협의하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보상을 끝까지 거부하면 시행사의 땅이 수용됩니다. 이건 저희는 보상이 아니에요. 강제로 수용,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원치 않는데 단지 75% 동의가 됐다는 전제하에. 문서를 보낸 시행사는 한호건설의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세운지구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한호건설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호건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회장 신종전 씨는 다른 지역 개발 사업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세운지구 2개 구역에서만 4,100억 원대의 예상 수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종전 회장님이시죠? 약간 사업성이 많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주들 불쌍한 사람들 거기 세입자는 다 사업자예요, 사업자. 거기 수백억 자산가들이 수두룩하고. 한호건설은 4년째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아 재무 상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호건설은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전문 인력이 2명 이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충원을 하지 않아서 등록 취소가 된 건이고요.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맡기 위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도 안 된 상태. 그런데도 서울시는 한호건설이 지주 자격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초지지용 소유자의 한 분으로서 그 법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오해 소지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불법적이거나 아마 그게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재개발을 공익사업이라며 반대하는 지주의 땅을 수용할 권한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위임하지만 그 사업자가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갖췄는지 개발 비용이 적정한지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공익사업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사업이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지자체나 서울시가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계천 남쪽 을지로동은 서울에서 제조업 사업체가 가장 많은 행정동, 도심 제조업의 중심입니다. 대개 10년간 기술을 익혀 22년째 운영 중인 공장입니다. 여기가 왜 기술이 좋냐면 오래돼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딴 거 안 바라보고 이것만 계속 했잖아요. 3,000번을 대여야 배운다는 주물 기술을 비롯해 단기간에 전수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숙명 기술들입니다. 고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냄새로, 색깔로 아니면 그 쇳물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고 뜨거워. 단 한 개의 작업도 가능해 신제품이 개발되고 창업가가 등장하는 첫 단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10개가 되거든요. 그 10개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번 써보고 이거 괜찮네라고 했을 때는 바로 100개고 1000개고 나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는 이거 대량 생산으로 체제로 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루트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건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밀려난 황민석 사장이 바로 뒷골목, 또 재개발 예정지로 8천만 원을 들여 공장을 옮긴 이유도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20분대를 거쳐야지만이 물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예요, 여기가. 그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못 됐기 때문에 정착을 한 거죠. 이런 구조를 다시 만들려면은 100년이 넘게 걸려요. 이 나라 자체가 상당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하지만 도시에서 제조업 공간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단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은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저런 단조기계는 거의 1.5m 정도 파가지고 이렇게 세면 공구레를 해서 기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기계를 올려놓기 때문에 뭐 아파트 공장에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죠. 나도 사이 데려다 놨는데 걱정스러워 지금. 왜 데리고 왔는지. 이거 후회스럽다니까. 나도 일자리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일 잘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사라지면 연관 산업과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시가 조사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자 도시 연구자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체를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산업혁납단, 과학기술대학교, 퀴스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지역의 전체 일자리가 약 1만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직원 수까지 합하면은 거의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와 제조업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공해 산업이라고 여겨져 왔던 제조업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 그다음에 뭐 새로운 수요,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제조업이 뭐 공장에만 있어야 돼, 산업단지에만 있어야 돼, 이런 틀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에선 이미 도심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제조업이 개발에 밀려나지 않도록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지구로 지정하고 특히 주거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Because we really believe that that is a lot of the future. That's where innovation occurs. So we need to come up with these balancing mechanisms. And sometimes it's zoning, sometimes it's having nonprofit organizations own the space and then lease it out to the manufacturers.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도심에 자리 잡은 독특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종들도 입주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 공간을 입주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산업 공간 또 그런 용도가 시장 가격 이하로 임대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봅니다. 청계천 을지로의 장인들은 서울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생긴 걸 개성으로 바꾸고 지저분한 건 깨끗하게 고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서 무슨 도심 한복판에 슬럼화됐다 누가 그걸 만든 주체인데요. 서울시에서 만든 주체예요. 그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안고서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걸 다 껴안으면서 성장했던 도시인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고. 기계 소리로 요란하던 공장골목. 무대 제작으로 인연을 맺은 공연단체가 노래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지붕 없는 공장에서 한평생 함께 일해온 장인들이 흥겨운 시간을 나눕니다. 세운상가를 둘러싼 도심 재개발 정책은 도시와 사람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반영해왔습니다. 자생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근대 산업 공간을 만들어온 주역들. 역사와 경제 그리고 공동체를 고려한 개발이라는 도시재생 시대. 어쩌면 이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